걷기는 시간과 장소, 비용 모두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편하게 무작정 걷다가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걸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걷고 걷기 운동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무작정 많이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다들 알고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걸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20대 환자분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MRI 촬영 후 급성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인고 확인해보니 최근 2주 정도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다리를 공중에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발 쪽으로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됩니다. 이 충격이 적당하다면 허리 디스크를 재생하는 좋은 자극이 되지만 너무 많은 충격이 가해지면 허리 손상을 유발합니다. 20대의 젊은 사람도 많이 걸으면 디스크가 파열되는데 중년 노년분들이 하루 2시간씩 걸으면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무작정 걸음수를 채우기 위한 만보 2만보 걷기는 금물입니다. 본인의 나이와 체중, 허리, 관절, 근육 상태를 고려해서 얼마나 걸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걷다가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이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실 때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정렬이 무너지는 자세로 걷기입니다. 척추를 올바르게 정렬해야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고 정렬이 무너진 나쁜 자세로 걸으면 신체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을 만드는 순서는 골반부터 중립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상자를 쌓듯이 정렬을 맞추면 됩니다. 가장 먼저 골반을 중립 위치에 두고 요추 전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구분 등을 교정하고 라운드 숄더, 거북목 순으로 교정합니다. 우선 골반 중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골반의 중립 위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벨트에 툭 튀어나온 뼈와 성기 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골반의 중립 위치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위치에서 본인 몸에 맞게 살짝 앞뒤로 기울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골반이 중립을 잡지 못하고 앞뒤로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골반 경사가 생기는데요. 앞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진 것을 골반이 전방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반대로 뒤로 골반이 기울어진 것을 후방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전방 경사가 과하게 있는 경우에는 허리의 과전만, 즉 허리뼈가 앞으로 과도하게 굽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후방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허리뼈의 전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골반은 중립 위치에 있을 때 허리의 전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골반을 중립 위치로 잡을 때는 복부 속 근육에 살짝 힘을 주면 중립을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중립에 두고 요추 전만을 잡은 다음에 구분 등은 펴고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 움츠러 들어있는 어깨를 바르게 펴서 교정합니다. 그 다음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 턱을 살짝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전방 15도 위로 고개를 살짝 드는 느낌으로 20에서 30cm 앞을 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렬을 교정하면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고 올바른 걷기 운동 준비 완료입니다. 걸을 때는 손목에 힘을 빼고 주먹을 살짝 쥐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서 잡아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걷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너무 느릿느릿 천천히 걷거나 혹은 너무 빨리 걷기입니다. 과하게 느릿느릿 걷게 되면 척추와 골반 주변의 근육에 좋은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척추를 기준으로 위에는 어깨와 상체가 있고 아래에는 골반과 하체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상체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골반과 허리를 연결해주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합니다. 이때 허리 주변 근육들이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허리 주변 근육이 마사지가 되려면 너무 크거나 좁지 않은 보폭으로 앞뒤로 팔을 흔들면서 약간 속도를 내어 걸어야 척추 주변 근육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하지만 또 걷다 보면 욕심내서 빨리 걷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빨리 걷다 보면 골반의 좌우 상하 움직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에서 과도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걷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그만두고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휴대폰 하면서 걷기입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등은 굽고 어깨는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걷는 동안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상체에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고 걷게 되면 상체의 움직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손으로만 잡고 걷는다고 해도 상체에 불균형이 올 수 있겠죠.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올바른 상체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절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발을 들었다가 땅에 디디면 발로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이 되는데요.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신발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 많은 충격이 그대로 발과 무릎, 허리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맨발은 금물이며 반드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하도록 걸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발이 바깥쪽이나 안쪽을 향하지 않게 11자를 유지하면서 걷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어깨 너비 또는 그보다 작은 보폭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경사진 바닥이나 딱딱한 바닥을 힘주어 내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골다공증이나 족저근막염, 기타 관절 질환이 있는 분은 필요시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하실 때 등산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등산은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 연골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오르막과 내리막보다는 평지를 걷는 게 좋지만 등산을 한다면 아주 높은 산 말고 집 근처 야산과 같이 경사가 30도 정도 되는 낮은 야산이 좋습니다. 속도는 1시간에 4km 정도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산할 때는 터벅터벅 걷지 말고 무릎을 좀 더 구부려서 올리는 느낌으로 걷고 필요하다면 등산 스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수치료도 많이 하십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중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부력이 있어서 허리나 무릎 관절이 무게를 받지 않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덜하다고 해서 수영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명은 허리 통증을 부추김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인지하고 걷는다면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걷기 운동은 허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자세로 적당히 걸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